여러분 솔직하게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구석에 또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창고에 멈춰버린 비트코인 채굴기가 몇 대나 쌓여 있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돈 복사기라고 불렸던 그 기계들이 지금은 고철이 되어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나드는 지금 이 순간 정작 채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야반 도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비트코인 채굴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이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채굴 수익성이 테라해시당 하루 0.033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15년 역사상 최악의 수치입니다. 장담컨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식과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채굴이 쉬운 돈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살아남은 기업들조차 인공지능 사업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감기라는 칼날입니다. 2024년 4월 비트코인은 네 번째 반감기를 맞았습니다. 블록당 보상이 6.25, 비트코인에서 3.12요, 비트코인으로 정확히 절반이 잘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전기료를 쓰고 같은 장비를 돌리는데 받는 돈은 절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하도록 설계되었고 현재 이미 95%가 채굴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4년마다 자동으로 보상을 반으로 자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채굴자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익이 반토막 났는데 전기료는 그대로니까요. 여러분은 월급이 반으로 줄었는데 집세는 그대로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채굴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채굴 난이도의 지옥 같은 상승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굴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고 줄어들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25년 말 기준 채굴 난이도는 반감기 이전보다 48%나 높아졌습니다. 수익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것입니다. 마치 파이는 반으로 줄었는데 파이를 나눠 먹는 사람은 2배로 늘어난 격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역설이 발생했을까요? 대형 채굴 기업들이 최신 장비에 천문학적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이엇 플랫폼스, 마라홀딩스,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자했고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는 한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개인 채굴자들은 하나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기료라는 또 다른 칼날입니다. 한국에서 채굴기 한 대를 가동하면 한 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반 가정용 전기로 돌리면 한 달에 98,000원이 넘습니다. 채굴기 10대를 돌리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쓰고 받는 비트코인은 얼마입니까? 현재 테라해시당 하루 수익이 0.033달러입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0원 정도입니다. 40원입니다. 편의점 껌 한 개 값도 안 됩니다. 비트메인 S19, XP 같은 최신 채굴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기료 손익분기점이 킬로와트 시당 0.03에서 0.09달러입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 시당 약 0.1달러입니다. 계산이 나옵니까? 한국에서는 채굴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바논,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같은 전기료가 싼 나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40만 대의 채굴기를 전면 파쇄했고 각국 정부는 채굴을 불법화하거나 전기료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봅시다. 여기까지 핵심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암기로 수익이 절반으로 잘렸습니다. 둘째, 채굴 난이도가 48%나 올라 경쟁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셋째, 전기료가 수익을 갉아먹어 채굴할수록 손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15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은 1억 원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데이터로 직시합시다. 2025년 말 기준 상장 채굴 기업들의 평균 채굴 비용은 비트코인 한 개당 74,600달러입니다. 감가상각과 부채까지 포함하면 13만 7,800달러를 넘어섭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지금 대부분의 채굴 기업은 손실을 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채굴 기업들의 총 부채가 지난 1년간 6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들은 반감기 전에 최신 장비를 구매하려고 빚을 냈고 그 빚이 이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은 채굴 장비 가격을 기존 대비 70에서 80% 인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고 채굴기 시장은 더 참담합니다. 자, 1년 전 1000만 원에 거래되던 장비가 지금은 200만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장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대형 채굴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고 인공지능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라이엇 플랫폼스는 채굴장 시설의 3분의 1을 재구성해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코어 위브라는 인공지능 회사와 102억 달러 규모의 호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트팜스, 아이렌, 테라울프, 클린스파크도 모두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인공지능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채굴보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은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기를 쓰고 같은 공간을 쓰는데 수익은 몇 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채굴 산업의 리더들조차 채굴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자,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의 뇌가 도파민 환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했을 때 사람들은 채굴기를 사는 순간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했습니다. 이 기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학을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감기를 계산하지 않았고 난이도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기료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환상만 보고 장기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백만 원짜리 채굴기는 창고에 쌓이고 전기료 고지서만 날아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대형 자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개인은 탈락하고 대기업만 살아남습니다. 마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슈퍼가 문 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작동합니다. 개인이 채굴기 10대를 돌릴 때 대기업은 10만 대를 돌립니다. 개인이 가정용 전기를 쓸 때 대기업은 국가와 협상해 전기료를 할인받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돈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채굴장을 떠난 사람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첫째, 돈은 직접 투자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채굴기를 사서 전기료 걱정하며 수익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1000만 원으로 채굴기를 사면 1년 후 온전도 못 뽑지만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수조 원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효율을 계산합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채굴 대신 간단하고 투명한 직접 투자를 선택합니다. 둘째, 돈은 인공지능 인프라로 이동했습니다. 2026년 투자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이전틱 인공지능과 토큰화입니다. 채굴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 이들이 2026년 투자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실제로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운에 맡겨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이 투자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 질문에 채굴은 답하지 못했고 인공지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셋째, 돈은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암호화폐로 이동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지하경제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상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전문 자산 운용사는 2026년을 암호화폐 강세장의 해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그 강세장의 주인공은 채굴자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채굴기 앞에서 전기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하지만 변화 없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도 수익이 날 거야 라고 기대하며
전기료 고지서를 받는 것입니다. 중고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채굴기를 보며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은 똑같은 자리에서 더 큰 손실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지만 현명한 길입니다. 용기를 내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게임에 돈을 벌었구나. 채굴기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진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샀거나 인공지능 기업 주식을 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손실을 인정해야 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장담컨대 6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모든 채굴기를 다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10분만 여러분의 채굴 수익을 정직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 장비, 감가상각,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채굴기와 똑같은 제품이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돈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대형 채굴 기업들조차 인공지능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